네, 안녕하세요. 별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별리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처음에 설명이 오셨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으셨을 거고, 제가 이제 오늘은 법 과목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별리사 시험 이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고. 1차는 그냥 온리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 잘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차 가면은 이제 논술형이에요. 이제 2차 가시면 이제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1차는 이제 객관식만 본다. 그죠? 그래서 2차는 일단 1차 합격해야 이제 2차가 있으니까 일단 2차는 나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1차 설명이니까 이제 1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일단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이고, 1차 객관식 시험은 3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보게 되는데, 1교시가 이제 별리사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제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하죠. 그죠? 이 안에는 이제 특허법, 그 다음에 이제 상표법,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3과목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건 지식재산권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이제 민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 이제 자연과학을 보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 안에는 조금 전에 이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과목이 있다는 걸 들으셨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각 과목당 배점이 100점씩이고요. 문제는 전부 다 40문제입니다. 그래서 40문, 이것도 40문, 40문. 그래서 40문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씩 나와요. 2.5점당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과목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법 담당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별리사 시험을 진입을 하시면 이제 이 법과목,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별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이에요. 물론 문과생들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이공계열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과목은 이제 생전 처음 보시는, 그죠? 생전 처음 보지도 못했던 이제 법과목을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별리사 시험은 법과목이 이제 자연과학도 있긴 있지만 비중이 이제 법과목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가면 또 이제 법과목,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열이신데 처음 법과목을 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법하고 지적재산권법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별리사 스쿨 내년 이제 3월부터 이제 종합반이라는 걸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이제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있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러니까 23년 2월 셋째 주에 시험 보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3월에, 그죠? 3월에 이제 종합반을 우리 스타트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1년을 이제 수험 기간으로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요 시점이 여기죠, 그죠? 지금 12월 됐죠, 벌써, 그죠? 시간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11월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종합반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3개월 남겨놓고 이제 마무리 준비, 3개월도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왔다 갔다 보셨을 텐데, 이제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10월쯤에만 이제 설명해도, 10월쯤에만 설명해도, 요 시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이제 2월 달에 그죠? 23년 2월에 볼 시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월쯤만 진입하셔도 그래도 이거 이제 합격하실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12월이다. 그죠? 그래서 요때 진입을 하시면 일단 당장 내년 23년 2월 시험에 1차 시험 합격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죠? 일단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다만 이게 이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긴 한데, 이 자연과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이공계열이라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이 4과목에 전부 다 정통하신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연과학을 봤을 때 80점 정도 나올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 70점. 에서 80점 사이 나온, 공부 안 해도 이거 맞는다. 이런 분이 계시면, 지금 12월에 진입해도 한번 해볼 만해요, 이거. 법 과목만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시험 봐볼 만한데, 이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요때 시험, 그러니까 바로 이제 3개월 뒤에 있는, 요 시험을 합격하기는 일단 조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이제, 내후년이죠, 이제. 24년 2월에 있을, 요 이제 1차 시험, 그죠? 여러분들의 현실적 목표는 요 1차 시험이 될 텐데,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요 시험을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뭐 법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이 변리사 시험이 요즘 직업 중에서도 이제 뭐 대기업 취직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이제 취직하면 뭐 자기 생활도 뭐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자격증, 그죠? 특히 이제 변리사 같은 이제 전문 자격증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 시험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커트라인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이제 1년 공부해서 실패하신 분들, 뭐 2년 공부해서 실패하신 분들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솔직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이미 뭐 1년, 2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이미 이분들은 이미 정말 이쯤 와 있다, 그죠? 근데 이분들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 붙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떨어지시면 또 다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험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결론이 뭐냐? 지금 요 시간이 있는데, 요 시간, 절대 이거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12월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변리사 시험이 어떤 거다, 뭐 공부를 뭐 한번 해볼까 말까, 이렇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뭐든지 알아보러 오셨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아예 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진지하게 내가 이 시험으로 들어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오늘 집에 가는 순간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진지하게 진입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3월 달에 종합반 시작한다니까 이때부터 같이 시작하자?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여러 해 동안 공부했던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어요. 이 공부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또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잘 되고 붙더라.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남들은 시행착오를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겪게 되는데, 그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요 3개월을 충분히 활용을 해갖고 이때 남들이 1년 공부한 것만큼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효과도 얻어보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사실 이 시간도 좀 짧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채 안 남고 있는데 3개월이 채 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민법 기본 강의, 그러니까 우리 강의를 보면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그다음 이제 1차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이제 민법하고 지제법, 자과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제 중급 강의도 이렇게 들어가고, 객관식 강의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1년 커리큘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종합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수강하시고 이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강의를 꼽아라 그러면 이 기본 강의만 잘 들어놓으셔도 나중에 책은 혼자 보고 객관식 문제 혼자 풀어가지고 충분히 또 이제 합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 보시면 일단 최소한 이제 기본 강의 정도는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필수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이제 선택적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선택적이라고 볼 때 기본 강의만큼 이제 필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필수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민법 기본 강의가 조금 이따 이제 저 프린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민법이 워낙 양이 많아갖고 민법 기본 강의가 50회야. 이게 이제 일주일에 5회씩 하면은 10주가 걸립니다. 일주일에 5회씩 10주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말 빼고.
그러면 10주면은 단순 계산해봐도 이게 한 2개월 반 정도 돼요. 2개월 반.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딱 2개월 반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강의를 수강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강한다 그러면 민법 기본 강의 한번 민법 기본 강의 한번 수강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걸 목표로 잡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내년 시험 접수해서 한번 보세요. 아직 접수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라고. 그죠? 왜? 시행착오 한번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민법 기본 강의만 이렇게 이제 2개월 반 걸린다 그랬는데, 요 지적재산권법 기본 강의도 찾아 듣다 보면 비슷한 횟수가 나요. 그래서 거기 합치면 거의 아마 100회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우리 3월 달에 이제 통상적인 수험생들 3월 달에 우리 종합반 시작하자 그러면 민법 기본 강의 한 2개월 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특허법이나 뭐 이런 뭐 상표법 이런 것도 한 2개월 반 하고, 그래서 총 한 5개월 정도 지나야 기본 강의가 끝나요. 그죠? 이게 이제 통상적인 저희 종합반 이제 순서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남들이 지금 5개월 걸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2개월 반 만에 최소한 이거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 민법 요 법 과목들 기본 강의만큼은 최소한 한 번씩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시험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기본 강의 들은 거 같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좀 어린애 같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설명해 듣고서, 아, 그래, 뭐 3월 달에 종합반 시작하는구나. 그럼 3월 달에 시작해야지. 그러고 3월 달에 시작하다 보면, 뭐 종합반 들어서 남들 열심히 하니까 같이 따라간다. 그죠? 근데, 그래서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여름쯤 오면 슬럼프도 한번 오고 빠졌다가 또 이제 뭐 나중에 또 뭐 이제 공부 좀 안 되네. 좀 쉬었다가, 그죠? 시험 본다. 이제 이 갑.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뭐 12월에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아, 선생님이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고 그랬다. 할 생각 있으면 당장 시작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들, 3월 달에 시작해서 남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뭐 공부량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5회를 했는데, 1회당 3시간 보통 강의합니다. 1회당 3시간. 1회당 3시간이니까 이제 오전 강의면 9시부터 1시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이 이제 여러분 복습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이제 5개월 정도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죠? 근데, 자, 이걸 갖다가 5개월 걸릴 걸 여러분들이 2개월 반 만에 이거를 다 듣고 가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6시간 들어야 됩니다. 6시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좀 힘듭니다. 솔직히 이제 3월에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강의 하나 듣고 그거 이제 소화내는 거, 우리가 강의만 듣는다고 자기 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자기 걸로 만드는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3월에 이제 3시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3시간씩만 강의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이 법과목을 한 번씩 다 못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 점수를 아주 잘 맞고 그러진 않아도, 민법을 한 번 다 봤다. 그러고 들어가서 실제 시험 한번 봐보고, 특허 상표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보고 그래도.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최소한, 자,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딱 하나 추가시켜줄게요. 기출문제. 이거는 이제 오로지 변리사 기출문제만을 말합니다. 변리사 기출문제만. 그죠? 이거는 양이 얼마 안 돼요. 변리사 기출문제 10년치 해봐야, 그래봐야 이 기출문제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조금 이제 육체적 고통은 좀 따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발걸음은 이제 나갈 때 무거워지셔야 되는데, 남들이 5개월 동안 해야 될 걸 이거를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을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을은 야,
이 시험에 반드시 붙어야 되니까 내가 갑처럼 뭐 내년 3월에 종합반 신작한 데더라 이렇게 놀다가 3월달에 시작하지 말고, 그죠? 내가 그래도 이번에 시험 접수해가지고 당장 내년 시험에 시험 접수해가지고 최소한 기본 강의 한 번씩 듣고, 이 법과목들 기본 강의 민특상대 요거, 그죠?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최소한 기출 문제라도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자,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한번 보고 나왔다, 그죠? 물론 이제 결과는 진짜 좋을 수도 있지만 확률은 별로 희박하고,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이래서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3월부터 또 열심히 또 다른 친구들 같이 시작했다. 갑하고 싸운다. 이때 가서 누가 이기겠냐고. 이때 가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답은 뻔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갑이 되지 말고 이제 을이 됩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반드시,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치하고 이제 진지하게 진입하실 분들이라면 바로 그냥 집에 가자마자 기본 강의 그냥 패키지로 그냥 끊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변리사 시험 시장에도 우리 뭐 학원도 한 3개 정도 있고 알려진 학원만 이제 한 3개 정도 있고 뭐 강사들도 어디 일타 뭐 이렇게 있고 한데,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누구 강사가 좋냐 이런 거 딱 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저희 학원 뭐 아시잖아요. 저희 학원 뭐 유명한 거, 그죠?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이제 뭐 꽤나 유명한 학원이니까 그냥 기본 강의 패키지 하나 딱 끊으셔가지고 그냥 민특상대 한번 쫙 들으시고 기출문제 한 번씩 쫙 풀어보시고 그러고 시험에 한번 가보죠. 반드시. 이 사람하고, 그죠? 이 사람하고 누가 이기냐고, 그죠?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시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민법 강사니까 민법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좀 보시면, 거기 이제 변리사 1차 민법 개요론 공부 방법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민법의 특성 보시면 굵은 글씨 보이시죠?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아래 밑줄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 강의만 이제 50회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럴 정도로 양이 방대합니다. 요거 이제 나가시다 보시면 교재가 이제 견본들이 다 꽂혀져 있어요. 거기에 제 민법 교재 이제 포인트 민법인데, 요게 이제 기본서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포인트 민법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밖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가시다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0페이지 육박하고 조금 모자랍니다. 1000페이지 조금 모자라요, 그죠? 1000페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1400페이지 정도 돼요.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저도 민법 강사지만 정말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만큼 해야 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다음 절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이제 3개월까지 소요된다. 제가 아까 이제 기본 강의 한번 수강하면 2개월 반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법은 우리 지적재산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법 세 과목이 이제 한 과목으로 취급돼서 이제 40문제예요. 근데 민법은 단일 과목으로 40문제예요. 그죠? 그만큼 이제 비중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 민법도 물론 이 안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파트가 있고,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이제 크게 4파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책을 펴면 1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법학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독일법의 태도를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판택된 체계라는 건데, 이 민법 총칙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항, 여기에 나오는 사항, 여기에 나오는 사항 공통된 거를 뽑아놓은 게 이제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물권도, 이 물권이 변동이 이렇게,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물권이 변동이 일어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이제 물권이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민법 총칙을 정말 잘해봐야지 그러고 민법 총칙만 100번 읽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냐? 이 뒤에 것까지 다 알고 와서 봐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된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법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강사들이 막 사례도 들고 그래서 일단 이해는 시켜드리죠. 그죠? 막 이해는 시켜드리는데 그때 듣는 순간에는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 이게 자기가 100% 자기가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우리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이제 방법 중에 이제 회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에 들어오면 이제 많이 들어볼 거예요. 회독. 회독이 뭐냐? 자, 처음에 여기서까지 봤다 1회독. 그 다음에 다 보고 돌아와서 또 한 번 봤다 이제 2회독.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 보고 또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3회독. 그러니까 이제 요 민법 총칙이라는 놈이 한 3회독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잘 읽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뒤에 걸 알아야 얘를 알게 되고 물건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을 좀 알아야 물건도 이해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1회독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1회독 하는데 2개월 반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2개월 반 동안 열심히 보고 돌아와서 보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또 잘 안 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법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 이게 어려운 이유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건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밑줄은 뭐 우리가 이제 시험이 1년 단위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수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쉬운 거 뭐 조금 어려워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수험에는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안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굵은 글씨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둘째 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그때부터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되게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끝까지 가봐야 돼. 다시 보고 와서 이걸 알고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이런 방식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이때 요 지나갈 때는 요 내용만 알면 되는 거야. 요 지나갈 때는 요 내용만 알면 되고 지나갈 때 요 내용만 알면 되는데 1회독, 2회독, 3회독이 되고 막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자기 걸로 막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벽한 지식이 돼간다. 그런 취지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 강의 시즌, 중급 강의 시즌, 객관식 강의 시즌 그러면 1회독, 2회독, 3회독 저절로 되게 이제 학원 커리큘럼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고. 자, 그러고 이제 로마자 이번에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그 굵은 글씨 있죠?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그죠? 아까 자연과학 선생님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화생지 4과목에 정통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공이 물리다 그러면 이건 잘하겠지만 이쪽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을 70점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70점 맞기가 어려워요. 문제 푸는 시간도 이제 부족하다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잘 보면 요 정도 나와요. 물론 이제 잘 보면 80점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평균적인 수험생들에 따라서 이제 요 점수를 이제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제 올해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1차 시험 컨트라인이 81.7인가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 커트라인이 81.7인데 자연과학 70점 나왔다. 이 점수 어디서 메꿔야 돼요? 여기서 메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민법 최소한 90점 찍어줘야 되고 이제 지제법도 최소한 90점 찍어줘야 돼요. 이러면 이제 90, 90, 70이니까 180, 240, 딱 80 나옵니다.
그죠? 살짝 모자라죠, 그죠? 살짝 모자라죠. 그래서 이거 뭐 95나 뭐 이런 식으로 더 채워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이 법학을 못하면 1차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민법. 그래서 수험생들도 보면 민법을 가장 열심히 해요. 양도 많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실게요. 그래서 그 밑줄 따라와 보시면 맨 밑에 민법을 정복하는 거는 이렇게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 이제 통계 분포로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왜냐면 그만큼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 못하면 못 붙으니까. 그죠? 그렇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맞지 못하면 이제 1차 합격이 어렵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이제 뭐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제가 뒤에 이제 뭐 말들을 쭉 많이 써놨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다 드려봐야 지금 이제 이해도 안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 필요한 거 하나, 민법 공부할 때 너무 꼼꼼히 이제 이해 안 된다고 못 넘어가지 그러지 마시라. 회독이 돼야 된다, 반복이 돼야 된다, 그죠? 그거 하나 강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것도 요 2개월 반 만에 한 번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3월에 준비 땅 할 때 남들보다 1회독이 더 있는 상태야. 그러면 출발점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내년 23년 2월 시험 전까지 최소한 기본 강의 한번 수강하고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3월에 출발할 때 훨씬 더 이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죠?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린트 제목을 보면 1번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 이거는 이제 암기의 중요성 데인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매우 중요시 해가지고 막 이해가 안 되면은 막 못 넘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셋째 문단의 밑줄 보시면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암기를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외워서 풀면 안 되고 이해가 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시험 공부는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줘야 돼. 그래서 특히 이제 법학은, 특히 민법은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에서 이해하고 갔는데 뒤에 가면 다 까먹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암기를 좀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암기할 때 뭔지도 모르고 암기해놨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보다 보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해와 암기를 이제 병행해서 나가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문단의 맨 밑에 보시면 암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하면 볼게요.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돼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하는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1차 시험은 뭐라고요?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기본서를 열심히 봐도, 그죠? 지식을 뭐 쌓아놨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식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점수로 연결을 시키려면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인 객관식 연습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 강의 한번 수강하면서 기본서 한번 보시고 내년에 시험 볼 때까지 기출 문제라도 최소한 한번, 이게 아까 제가 이제 포인트 객관식 두꺼운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1400페이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옆에 보시면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한 400페이지, 이번엔 좀 들어가고 한 600페이지 됩니다. 양이 반밖에 안 되죠. 그죠? 요게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변호사 기출문제하고 기출문제만 뽑아 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가시다가 보시면 얇아요. 요거를 요 정도는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기본서 기본 강의 한번 듣고 최소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뭐 길은 보이겠다. 그죠? 내년 시험에 당장 합격은 안 돼도 길은 보이겠다. 그죠?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 그래서 기본서만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제 점수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객관식 연습을 반드시 해줘라.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도
이 OX 지문집을 같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이 수업 방식은 우리 그 변리사 민법 강사 중에는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1교시, 그러니까 첫 시간이다. 1회차다. 일단은 뭐 이제 그날 진도를 나가겠죠. 진도 나가면 OX 문제집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그 푸실 거예요. 그러면 2회차 가서 처음에 이제 시작까지 30분 동안 이 OX 지문집을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회차 가면 또 요거 진도 나갔던 거 문제 풀어드리고 또 이제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본 강의는 들으면 객관식까지 어느 일정 부분 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2차 시험, 내년 2월에 시험 보실 때 객관식 연습까지 한번 하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기본 강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만약에 제 강의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죠? 기본 강의만 듣고 가서 시험 보는 거 하고, 그죠? 기출 문제라도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 하고, 뭐가 낫겠냐고,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 안 하더라도, 뭐다?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셔라, 그죠? 그런 얘기도. 그래서 우리는 1차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2번 제목처럼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해서 함께 공부를 하자, 그죠? 그런 얘기다.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3쪽에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조문의 중요성. 그래서 3번 조문의 중요성이 뭐냐? 우리 이제 법학은 조문 있고, 그 다음에 판례 있고, 학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회가 원래 이제 김영남 변리사도 이제 뭐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해야 돼가지고, 원래 이제 30분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오늘은 뭐 저밖에 안 하니까 제가 좀 길게 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자, 법학은 조문과 판례와 학설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조문은 말 그대로 법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이게 대법원 판결문을 말하는 거야. 대법원 판결문. 그 다음에 이제 학설 대립이라는 건데, 뭐 견해 대립, 학설 대립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법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이제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 견해 대립이 있어.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자연과학에도 이런 학설 대립,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심한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잖아요. 객관식 문제인데 견해 대립이 있다.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나옵니다. 정답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그죠?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고 이 사람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답이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그죠? 판례, 대법원 판결문 있다 이러면 정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와 요게 이제 주로 출제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써놨지만, 이 조문과 이제 출제 비중을 보면, 민법 시험의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거의 한 7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조문은 뭐 20% 이상 정도 출제가 되고, 얘는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뭐 대강 10% 썼지만 이것도 이 정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다? 판례다. 대법원 판결문이 판례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례를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조문인데, 조문은 이제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판례보다는 조금 나온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들 대부분 보면 판례는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요. 근데 이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맨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판례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문 쪽을 잘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받아보면 조문에 뻔히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질문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 습관을 잘 잡아요. 조문을 등한시하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조문을 중시하는 습관.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법학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조문의 중요성. 밑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가 많고, 그죠? 조문 이론 순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가 왜 나오냐? 조문이 있는데 조문의 해석이 좀 불분명하다. 그럼 이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문이 있긴 있는데 조문이 모든 걸 다 규정해 놓을 수 없으니까 비어있다. 그럼 또 판례가 나오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판례의 출발점이 조문이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셋째 줄, 그 밑줄 다시 보시면 밑에서 셋째,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승부가 나는 거는 조문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문을, 그래서 둘째 문단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법학을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고 뭐 조문을 뭐 제대로 읽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무리고, 그래서 첫째 줄,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진입할 때 조문을 대하는 자세부터 잘 잡아라, 그죠?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포인트 민법 기본서 있다 그랬는데 그 기본서 안에도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조문집이라고 따로 프린트해서 보시라고 해서 프린트 해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은 1조부터 766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 요 조문집을, 요거는 이제 프린트 놓으면 얇습니다 요 정도 되는데, 항상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도 보고, 심지어는 뭐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와서 보고, 그죠? 그다음에 뭐 왔다 갔다 뭐 버스 타고 다닌다, 지하철 타고 다닌다, 그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실게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얇으니까, 그죠?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나 조문이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열고 확인하는 습관, 이걸 잘 잡아놔라.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조문 이거를 대하는 자세부터 잘 잡고 들어가자,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거기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회독 정도 되면 조문만 봐도 그 조문에 딸려있는 판례나 조문에 딸려있는 기출문제나 이 조문이 어떤 판례, 뭐 어떤 문제가 나왔었지, 이런 것까지 막 떠올라요. 그런 거에 이제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하나만 봐도 뭐 기출문제 이거 나왔지, 뭐 판례 이런 거 있었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이러면 그게 입체적으로 읽는 건데, 그 수준이 되려면, 그죠? 그 수준이 되려면 처음부터 이제 습관부터 잘 잡아야 돼, 그죠? 그래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아직 무리인 얘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관련 판례, 기출지문 이런 걸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두 줄 가보실게요. 그 굵은 글씨 있죠? 그래서 처음에 법학을 접근하는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 이것만 잘 길러놔도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시겠다, 그죠? 되셨죠, 그죠? 됐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교재 선택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아까 제 포인트 민법이라고 제 교재에 있다고 그랬죠. 1000페이지짜리, 그죠? 1000페이지짜리 제 교재는 이 포인트 민법은 어디까지나 수험서입니다. 수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찾다 보면 우리나라의 민법의 대가들 많으시죠, 그죠? 그래서 민법학의 대가들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 그죠? 저명 교수님들이 저술을 하신 민법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게 보통 몇 페이지냐? 얘네들은 보통 한 2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은 워낙 대가시기 때문에, 그죠? 사실 조문이나 판례 이런 거는 뭐 다 안다고 가정하고,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판례가 이런 게 있는데, 이 판례는 이거 타당하지 않다, 바뀌어야 된다. 이 판례를 막 비판하시고, 그죠? 막 우리나라의 법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걸 제시하시고, 그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2000페이지짜리 책 안에는 요 내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의 대가들이 이게 저술하신 교과서는 제 책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좋은 책이죠, 그죠?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제 책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수업만을 위해서 저술된 요 책을 보시는 게 시험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의 선택은 요 얘기고. 자, 근데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 돼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인데, 거기 이제 한자로 쓰여 있죠. 우리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 여기 이제 한자로 쓰면 이게 배우락이고, 익힐습인데, 자, 이 학습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강의를 듣는다, 배운다, 그죠? 강의를 듣는다. 이것만 갖고 자기 게 안 돼요. 반드시 자기 걸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자기 걸로 익혀야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학습에서 학보다 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다 끝났는데
강의 들을 때는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복습을 잘 하셔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저는 이제 수험생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3월 달에 이제 종합반 시작하면 하루에 이제 1강 3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3시간 강의하는 거 복습하라고 나중에 6시간 이렇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다 할 것 같죠. 그죠? 워낙 지금 각오로 다져갖고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지켜요. 50회 동안. 길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6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날 배운 3시간 배운 거를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익히는 연습을 반드시 좀 하셔라.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인데 요 말씀만 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요 6번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6번도 매우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되면 반드시 이제 알아요. 여러분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우리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이 시간이 1년이라고 치면 통상적인 일반인이 공부했을 때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통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좀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절대 길지 않아요. 이것도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2차 가잖아요. 2차 가면 또 이제 1년 뭐 공부해야 되는데 2차 가면 양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실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잘 그리는 그림인데 2021년에 요만큼 나왔다. 이제 민법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20년에 요만큼 나왔다. 19년에 이만큼, 18년에 이만큼, 17년에 나왔다. 그죠? 그러면, 자, 17년에 나온 여기 나온 문제. 그죠? 17년에만 나오고, 그 뒤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8년에 여기만 나왔다.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매년 나오는 문제도 있죠. 매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여기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겠죠. 그죠? 다 여기 집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이고 이제 대학교 거의 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있겠고 근데 만약에 대학교 다닌다고 그래도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거 공부하려면 휴학하고 이제 걸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불합격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에 눈이 가요. 자꾸 이쪽에 눈이 가요. 그러면 요만큼 일단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에 눈이 가니까 공부 범위를 늘려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법에서 공부 이렇게 범위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이게 성향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늘리는 사람은 여기 가서도 늘려요. 그리고 여기 가서도 늘리고 그러면 이거 공부량을 이렇게 늘려버리면 전과목 다 이렇게 늘려버리면 남들보다 공부는 2배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 보면 그 사람들 점수가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넓히다 보면 결국 어디서 빵꾸가 나냐? 이게 빵꾸가 나요. 이게 최소한 6회독 7회독 이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연습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매년 나오는 것도. 그죠? 근데 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거 여기서도 나왔네. 이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나왔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느낌 오시죠? 그죠? 남들보다 공부 2배로 하고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불안감에 대한 제어가 매우 중요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이거부터 다 하고 봐라. 근데 그러니까 1년 내에 이거 다 하고 이거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잘 봐라.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시험에 들어오면 수험생들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부할 분량 늘리면 그냥 끝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떨어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할 분량을 이제 함부로 늘리지 말고 반드시 이제, 그죠? 중요한 얘기다. 그죠? 시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6번 공부할 분량에 보시면, 분량의 조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에다가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기본적인 거 잘 하시고 이쪽으로 잘 안 가도록 이렇게 좀 절제 좀 하셔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종합반 수험생들 상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1년 내내 이제 수험생들 옆에서 종합반 들어오면 상담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질문 이상한 거 하면 다 잘라버린다.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거나 잘해라.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빗나가는 이런 수험생들은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안쪽으로. 그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대로,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지만 엉뚱한 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는 이제 합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밑줄 두 줄 보실게요.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전문가 기본 판례 이런 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게 이제 합격의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들이 모르는 걸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남들이 아는 것만 다 맞춰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친구들도 그걸 몰라요. 자기가 이걸 몰라서 떨어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맨날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저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틀려도 상관없거든요. 왜? 다 틀리거든. 다 틀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다른 문제들 보잖아요. 여기서 뻥뻥 틀려 있어요. 뻥뻥 틀려 있어.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 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피부에 뭐 당장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회독, 그러니까 제가 5회독 써놨는데, 이거 이제 뭐 2장짜리인데 버리지 마시고, 민법 한 1회독 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2회독 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거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자극을 받으시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그 마무리하면 맨 밑에 이제 그 셋째 줄, 그 밑줄, 이게 노력만으로는 합격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되어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이제 강의나 이렇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